한의학은 우리가 모두 경험 학문이기 때문에 산만하게 외워서 많은 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외워서 사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규칙과 원리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응용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원리 체계를 이해하고 그 원리에 입각해서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얘기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경혈의 주치가 그 이름 안에 모든 그 주치와 치열 자세가 들어있다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축빈이라는 자리는 사기가 축적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빈은 축적됐다, 손님이 축적이 됐다라는 뜻인데, 손님이 축적이 됐다는 것은 내 몸에서 손님은 사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해독해 줄 수 있는 경혈이고, 몸 안에 마약 중독이나 담배 같은 걸로 인한 금단 현상이 생겼을 때 빨리 사기를 바깥으로 밀어낼 수 있는 자리가 축빈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장강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장강이라는 것은 긴 것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가장 많은 조인트가 연결되어 있는 척추를 건강하게 해준다라고 해서 이것이 허리병에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제 뇌척수 계열의 정신과 질환까지도 응용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면이 있고, 동시에 강한 것을 키워준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 그리 보양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곡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부러질 곡자에 연못지거든요. 그래서 곡지라는 자세 내지는 곡천이라는 자세 같은 경우는 항상 구부러진 자세에서 혈이 나와요. 치열 자세가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 연못지라는 것은 어떠한 수기를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몸 안에 열을 꺼주는, 그래서 우리가 해패해 줄 때 곡지열을 쓴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대충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왜 수태음 폐경이 태음과 손과 폐가 만났는지, 12경락의 이름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는지 그 경혈의 생성 이론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이 계시거나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20년 넘게 공부해 본 결과 이 이름 안에 경락의 생리와 주치가 다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니까 우리가 저절로 생리와 병증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예를 들어서 특히 사암침 같은 경우에는 침법 자체는 심플해요. 그런데 이 12경락을 나누어서 변증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사암침이 어렵다라는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수태음 폐경을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수태음 폐경은 금이라는 그 폐의 기운과 태음이라는 이 촉촉한 약간 윤활유의 역할을 해주는 이 태음의 기운이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두 개의 어떠한 쇠 같은 형상의 윤활유 같은 것이 이렇게 커버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 관절에서 나는 소리, 뚝뚝거리는 소리, 연발음, 내지는 우리가 TMJ 조인트, TMJ, 우리가 이 악관절의 무브먼트가 힘들다거나 여기가 아픈 거, 이런 것들은 경락학적으로 봤을 때는 수태음 폐경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태음 폐경의 그 처음 기가 기시되는 자리가 기우중초라고 해요. 기우중초란 말은 다시 말해서 족태음 비경의 태음의 기운이 중초까지 쭉 잘 올라와야지 폐기가 펼쳐지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래에 있는 음경의 기운이 잘 솟구쳐 올라와 줘야지 그 기운에 의해서 수태음 폐경의 기운이 펼쳐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 태음이라는 음경이 너무 추워. 너무 추워서 잘 못 올라온다면 어떤 형국이 되냐면 냉각수가 얼어서 위에 엔진을 식혀주지 못하는 이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태음 폐경의 병증은 한증인 거예요.
한증인데 태음의 기운이 못 올라오니까. 그렇지만 수기가 못 올라와서 상체 열을 식혀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열이 울결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열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밑에서부터 충분하게 태음의 기운이 잘 올라오면서 그 수분, 음기가 펼쳐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음경의 기운이 약해졌을 때, 수태음경의 기운이 약해졌을 때 보증익기탕에 오미자 또는 맹문동을 써준다는 이와 같은 처방이 나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에 열이 이제 하초에서 그 태음의 수기가 올라와서 적셔주지를 못하게 되면 폐가 어떻겠어요? 건조해지거든요. 건조해지니까 마른 기침이 난다거나 구갈이 생긴다거나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얼굴에서 가장 금기운이 많이 나타나는 자리가 관골이에요. 왜냐하면 얼굴에서 뼈의 형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거거든요. 뼈라는 것이 금기운이거든. 하얗죠, 딱딱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그 뼈는 금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태음 폐의 음이 부족해졌을 때는 관골 부위가 붉어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부위가 관골이 붉어졌다는 것은 수태음 폐의 음기가 부족해서 음호로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쇠가 열을 받아서 열을 가해 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내비두면 보통의 쇠보다는 더 빨리 녹이 슬어요. 그래서 녹이 슬어서 표피가 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녹슨 것들이. 이렇게 열받은 쇠는 쉽게 박리가 된다라는 이와 같은 수태음 폐의 그 형상학적 기운을 이해를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병에서 이렇게 약간 거칠고 딱딱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피부에 자양이 안 되는 것은 폐기가 약하다는 것이거든요. 동시에 비듬이 뚝뚝 떨어진다. 내지는 피부 표면에서 하얀 가루가 뚝뚝 떨어진다. 머리카락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쇠가 녹이 슬어서 박리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수태음 폐경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병리와 생리가 함께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폐경이 약해지면, 수태음 폐경이 약해지면 오풍자한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우리는 교과서적으로 외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태음 폐경의 근본은 한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증인데 쇠는 냉기를 받으면요, 표피에 이슬이 맺히듯이 우리 피부를 수태음, 그러니까 폐의 소속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에 냉기가 있는 사람, 기운이 약한 사람은 피부에 물이 맺히듯이, 쇠에 이슬이 내리듯이 피부에 물이 송골송골 맺히는 그런 자한의 현상이 생겨요. 그 자한의 형상이 생겼을 때에 피부가 기본적으로 뜨겁겠어요? 차갑겠어요? 차갑기 때문에 자한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가운 피부에 바람이 불면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오풍자한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2경락의 이름을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이름 안에 병리가 있고 생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향성이 정해지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한의타임즈와 함께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